안녕하세요. 아르카나타로입니다. 첫 카드를 어떤 카드로 시작을 할까 좀 고민을 하다가 바보 카드부터 올리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앞으로 이제 수업의 어떤 내용은 바보 카드부터 시작해서 메이저 카드는 제가 순차적으로 올려드릴 예정이에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어떤 배웠던 카드들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예시, 뭐 연애적인 부분이라든가 뭐 금전, 사업, 뭐 이런 부분들, 합격이나 뭐 취업, 뭐 이런 부분들도 제가 예시나 또는 상담 사례를 들어서 올려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제너럴 리딩에 대한 어떤 문의가 좀 있었어요. 제너럴 리딩을 좀 올려라. 왜 올리지 않느냐? 뭐 그래서 제너럴 리딩도 조금 고려는 해보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카드들에 대한 부분도 올려드릴 예정도 있고요. 오늘은 뭐 기존 영상을 제가 다 지었기 때문에 이제 다시 처음 시작하는 마음으로 올리기 때문에 첫 수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바보 카드인데요. 바보 카드 해갖고 제가 키워드라고 써놨어요. 키워드라고 써놨는데 제가 이런 글을 하나 올린 적이 있어요. 타로 카드 공부 방법 해서 타로 카드의 공부 방법 첫 번째가 절대 키워드는 외우지 않는다 이런 멘트를 써놨는데요. 키워드는 선생님들이 공부할 때 키워드를 많이 외우시는 선생님들이 있는데요. 키워드는 외우는 게 아니에요. 왜 외우는 게 아니냐면 키워드는 이 바보 카드가 나타내는 어떤 그런 의미, 상징성 이렇게 바꿀게요. 의미, 상징성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좀 함축해 놓은 단어인 것 뿐이에요. 단어인 거지 이거를 외워서 이런 단어를 넣어서 이런 말을 넣어서 리딩을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사람마다 각각의 성향이 있고 성격이 있고 가치관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환경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는 같은 질문이어도 해석이 똑같지가 않다는 뜻이에요. 결과가 달라진다는 뜻이에요. 같은 질문이어도. 그렇기 때문에 키워드로 보게 되면 이 몇 가지 어떤 키워드나 이런 것들로 보게 되면 한정이 되어 있어요. 타로는 공식화할 수가 없어요. 타로 카드를 공식화해서 리딩을 하고 상담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고. 그런데 그거를 고려하지 않은 채 무조건 외워서 하려고 하니까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는 좀 잘못됐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절대 외우지 않는다. 이해되시죠? 그럼 저는 왜 이렇게 키워드를 써놨느냐? 그래도 카드를 아는 데 있어서는 그래도 기본적인 이 함축해 놓은 단어들은 알고는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은 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이런 글도 써놨어요. 두 번째, 키워드의 의미는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키워드의 의미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키워드의 의미를 왜 설명할 수 있어야 되냐면 이거 좀 내릴게요. 네, 이렇게 다시 키워드의 의미는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설명할 수 있어야 되냐면 카드의 의미를 함축해 놓은 거기 때문에 이런 의미가 나왔다 정도는 왜 그런지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설명할 줄 모른다고 하면 타로 공부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일단 키워드를 한번 보고 제가 이미지적인 부분도 설명해 드릴게요. 키워드 보면 시작이라는 의미가 있고 출발이라는 의미가 있고 열정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아무래도 바보 카드 아시다시피 뭔가 여행을 떠나는 모습으로 많이 인식을 하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의미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공부를 시작한다? 열정이 있죠. 그쵸? 그리고 기대감이 있고 그리고 무언가를 시작한다라는 개념을 모험이라고 본 거예요. 하지만 이 바보 카드는 이름이 뭐예요? 바보에 써있죠. 바보. 바보라는 거 어때요? 그쵸? 미성숙한 거죠. 미성숙하고 그쵸? 천진난만하다. 왜?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순수하다, 순진하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리고 뭐 경박하고 무모하고 의식이 없다. 다 이런 바보라는 의미에서 나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기회를 알지 못한다. 다 바보라는 어떤 의미에서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즉 메이저 카드는 이름들이 있어요. 바보, 마법사, 여사제 이렇게 이름들이 있는데 이 이름들에서 나타내는 상징성들 이런 것들도 중요하니까 그걸 반드시 또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아요. 그림을 보게 되면 이렇게 보면 이 사람이 이렇게 바위산이죠. 바위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뭔가 표정 자체가 어떤가요? 힘들어하나요? 무서워하나요? 아니면 밝은 모습인가요? 네, 밝은 모습이에요.
이 밝다라는 게 또 상징성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카드가 어떤 질문이 나왔을 때 이렇게 밝은 모습 때문에 뭔가 홀가분하거나 마음이 편하다 이런 의미가 나오기도 해요. 물론 키워드에는 제가 적어놓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강아지를 동반자로 보기도 하고요. 그쵸? 동업자, 동반자 또는 연인으로 보기도 해요. 연인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렇게 함께 하는구나. 이렇게 즐겁고 신나구나.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때로는 어떻게 보기도 할까? 이 바보가, 이 남자가 이 강아지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라는 맥락으로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어떤 때는 함께하고 어떤 때는 무관심하고 이거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그렇죠. 질문자의 상황에 따라 다른 거예요. 예를 들면 남자친구랑 관계운을 물었는데 남자친구랑 관계가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은 상황에서 질문을 했다라고 하면 이 바보 카드는 말 그대로 이렇게 서로 즐겁고 행복한 상황이 된 거예요. 하지만 남자친구의 관계가 너무나 힘들고 버겁고 너무나 지쳐 있어요. 그러면 남자친구가 나한테 무관심하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느 하나의 의미로 이렇게 단정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또 문제가 발생하죠. 어떨 때는 함께하는 거고 어떨 때는 무관심이고 이게 어떻게 판단하나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차츰차츰 배워 나갈 건데 기본적으로 지금 제가 설명할 수 있는 거는 질문자의 상황이 중요한 거예요. 질문자의 상황이 힘드냐 안 힘드냐 이게 일단 가장 1순위가 될 수가 있고요. 주변 카드의 또 흐름을 또 봐야 되겠죠. 주변 카드가 어떤 카드랑 같이 나왔느냐 이거에 따라서 해석을 달리한다는 뜻이에요. 주변 카드가 정말 안 좋은 카드랑 같이 나왔으면 말 그대로 이거는 좀 이제 부정적인 맥락으로 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카드에 정방향이 있고 역방향이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력을 구분하지를 않아요. 정력을 구분하지 않고 맥으로 구분을 해요. 맥이라는 거는 긍정적인 맥이 있고 부정적인 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 카드가 긍정적인 맥으로 작용할 때는 어떻게 작용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즐겁고 만족스럽고 이렇게 신났죠. 즐겁고 만족스럽고 홀가분한 어떤 모습 그리고 열정의 모습 이런 식으로 이제 맥을 잡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부정의 맥일 때는 말 그대로 이렇게 낭떠러지의 맥락. 낭떠러지의 맥락은 결과적으로 상황이 힘들어지거나 안 좋아질 것이다 라는 걸 나타내는 거겠죠. 이렇게 낭떠러지의 맥락은 물론 이 사람이 낭떠러지 떨어지고 있는 모습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렇게 가게 되면 결국엔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걸 암시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거 연인관계에서는 헤어진다라는 의미도 나오기도 하는 거예요. 물론 이 카드가 나오면 무조건 헤어진다? 이 뜻은 아니겠지만 그런 식으로 카드를 확장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확장해서 볼 줄 알아야 되지 단순히 카드만 이거는 이런 의미니까 이렇게 보는 게 맞아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이 카드를 통해서 또 다른 부분에 대한 확장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안 돼 있으면 타로 실력이 늘지를 않아요. 타로를 정말 잘하고 싶어서 하시는 거잖아요. 잘하고 싶어서 하시는 거면 제대로 공부해서 하세요. 제대로 공부해서 하셔야지 잘하는 거지 어정쩡하게 배워서 하게 되면 한계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바보 카드가 나오게 되면 바보 카드의 어떤 지금 제가 키워드적인 부분을 이제 써놓긴 했지만 이게 주변 카드의 어떤 흐름에 따라서 이제 긍정의 맥과 부정의 맥과 이런 부분도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긍정적인 흐를 때는 이런 것들, 부정적인 흐를 때는 이런 것들, 그리고 같은 카드지만 해석이 다르게 해석이 되는 거는 아무래도 질문자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선생님들이 많이 아는 뭐 연애적인 부분에서 이성이 올까요? 라는 질문에 이 카드 나오면 이성이 오는 걸로 우리가 해석을 하잖아요. 그쵸? 왜 오는 걸로 해석을 해요? 왜? 시작의 의미가 있으니까. 움직이는 카드니까.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살짝 예시를 한번 바꿔볼까요? 만약에 어떤 질문자가 모태솔로야. 연애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대요. 그랬을 때 이 카드가 나오면 이성이 오는 걸로 잡아야 될까요? 어떻게 리딩하는 게 좋을까요? 이 카드 하나만 놓고 봤을 때 말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거는 오는 게 맞기는 해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요. 이성이 온다라는 질문을 이제 해석을 할 때는 반드시 이성이 나한테 다가온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이성이 꼭 다가온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관심 가는 사람이 생기는 것도 이성이 온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성이 올까요? 라는 질문에서 이성이 오겠네요 라고 하면 이성이 나한테 다가온다는 개념도 되지만 내가 관심 가는 사람이 생긴다라는 것도 이성이 온다라는 개념으로 보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질문자가 모태솔로인 경우에는 이성이 온다라는 맥락이 될 수 있지만 이성이 다가온다라는 맥락보다는 아무래도 내가 관심 가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라는 맥락이 조금 더 강하겠죠. 그쵸? 대충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질문자의 상황과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카드의 이미지적인 부분들. 여기 보면 흰산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흰산. 이 흰산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선생님들이 그냥 흰산은 그냥 그래 이거 뭐지? 그냥 이러고 많이 넘어갔을 거예요. 이 카드를 자세히 보면 이 사람이 여기 바위산에 올라가 있는데 이 산을 정복해서 여기 온 걸까요? 아니면 정복해 가야 될 산일까요? 그쵸? 이거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앞으로 가야 될 산이라고 하면, 이 흰산이라고 하면 상당히 험난하고 힘든 산이라는 뜻이 되겠죠. 왜? 눈 덮인 산이잖아요. 눈이 덮여 있다라는 건 얼마나 산이 높고 험난하기 때문에 눈이 안 녹았을까 이렇게 해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앞으로 가야 될 어떤 환경이나 상황이 너무나 힘들겠구나 라는 맥락이 될 수가 있고요. 반대로 이 사람이 이 산을 넘어서 여기까지 온 거라고 하면 이 사람의 어떤 과거의 상황이 많이 힘들었겠구나 이런 식으로 또 확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질문자의 상황과 환경과 주변 카드의 맥락들을 다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카드를 공부할 때 단순히 이런 키워드적인 부분도 알아야 되는 게 맞지만 애우지 말라 그랬어요. 그냥 왜 이런 의미인지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지금 제가 짧게 얘기했던 부분들 이런 것들을 조금 확장해서 볼 줄도 알아야 되고요. 이해되시죠? 오늘은 짧게 여기까지만 영상을 찍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바보카드 연애에 관련해서 한번 영상을 찍어 볼게요. 연애 찍고 그 다음에 이제 마법사를 하고 그쵸? 이렇게 순서대로 나갈게요.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